안녕하세요. 목수입니다. 오래간만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지난번 시리즈를 이제 녹화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더 이상 동영상을 못 올리는 이유가 제가 좀 아팠었습니다. 보름 정도 굉장히 심하게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겨우 좀 회복이 되고, 그래서 이제 동영상 못 올렸습니다. 혹시 이제, 영상을 기다리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공유할 내용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지난번 시간에는 스타리아 캠핑카를 만약에 이제 구입을 한다면은, 이러이러한 점을 점검해야 된다. 체크리스트를 하나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체크리스트를 다 만족하는 그 차를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차입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스타리아 캠핑카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조건을 다 만족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목에서 말씀드리는 그 이상적인 스타리아 캠핑카라는 것은 어떤 절대적인 이상적인 캠핑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의미는 아니고,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그 체크리스트를 다 만족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상적인 스타리아 캠핑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 차가 어떻게 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를 다 만족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스타리아 캠핑카는 그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 한계가 대부분 이제 자동차의 사이즈, 캠핑카의 실내 사이즈에 기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버스 캠핑카나 대형 캠핑카와는 활용하는데 한계가 면하겠습니다. 제약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약 요소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스타리아 캠핑카를 어떻게 활용을 하면은 그나마 이제 활용률을 높일까를 이제 몇 가지 제가 사용하고 있는 활용법을 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에 대한 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은 제 차의 이제 사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차. 사양에서 말씀드리면은, 사양은 크게 두 가지가 이제 베이스 차량이 있고, 베이스 차량에 대한 사양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캠핑카로서 개조 사양이 있겠죠, 그죠? 저 베이스 차량은 스타리아 라운지 풀 옵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풀 옵션에서 딱 한 가지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냐면은 그 루프탑, 그 선루프는 빠졌습니다. 그 왜 선루프는 뺐냐면은 선루프 그 루프탑 텐트를 이제 그 캠핑카 개조할 때 루프탑 텐트를 설치를 하려면 선루프가 있으면은 루프탑 텐트를 설치를 못합니다. 설치를 불가능하기 때문에 캠핑카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조하기 위해서는 스타리아는 반드시 루프탑 선루프를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당연히 선루프를 뺐습니다. 빼고 나머지는 풀옵션입니다. 그래서 스타리아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스타리아는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라운지가 있고, 또 하나는 투어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벤이 있죠, 그죠? 원래, 스타리아는 그 스타렉스의 후속작이죠. 근데 스타렉스는 뭡니까? 상용 차량입니다. 성용 차량이 아닙니다. 그래서 스타리아는 크게 나오면은 이제 라운지는 승용차 사양입니다.
그 다음에 배는 화물차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이제 스타렉스 후속이죠, 그죠? 그래서 스타렉스와의 제일 큰 차이는 승용차 라인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 제 차는 승용차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타리아를 캠핑카로 개조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실 때, 요 라인을 사용을 할지, 요 라인을 사용을 할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제일 비싼 게 라운지이고, 그 다음에 투어러, 그 다음에 화물차 요 순입니다, 가격이. 위에 올라갈수록 가격이 올라가죠. 많이 올라갑니다,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럼 뭘 할 것인가? 뭐 가격으로 보면 이제 저렴하게 하려면 이제 벤이 제일 낫겠죠. 그 다음에는 투어로고 그 다음에 라운지인데 보통 이제 벤은 눈에 보기에 확실하게 다르죠. 확실하게 다른데 모양이 완전히 틀립니다. 실내가. 근데 투어로고 라운지에는 뭐 큰 차이를 못 느낍니다. 큰 차이, 그 외견상으로는 큰 차이를 못 느낍니다. 근데 실제로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왜 나느냐? 예를 들어 저 쇼바가 다릅니다. 쇼바가 그 투어로는 판 스프링을 사용합니다. 판 스프링을 사용하고 라운지는 이제 콜 스프링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승차감이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승차감이 차이 나면 이제 정숙도 차이 나죠. 그래서 라운지는 거의 승용차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면에서. 그래서 그 스타렉스를 운행을 해본 분들은 라운지를 운행을 하면 완전히 딴 차로 느끼고, 이거는 승용차 아니야, SUV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되실 겁니다. 반면에 스타렉스를 운행을 하다가 투어를 운행해 보면 스타렉스보다 그냥 조금 좋아졌네 이 정도일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뭘 쓸 것인가? 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나중에 중간에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합니다. 다시 투어를 아무리 이제 튜닝을 하고 해도 라운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차 구조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투어를 내가 구입을 해서 사용하다가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라운지로 튜닝을 하지 뭐 이거 안 됩니다. 이게 판 스프링을 콜 스프링으로 못 바꾸죠, 그죠? 그거에도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린다면은 만약에 금전적으로 굉장히 압박감이 엄청나다, 도저히 나는 어느 정도 이상 가격은 못하겠다 이러면은 뭐 할 수 없이 투어나 벤을 쓰시고, 금전적으로 웬만하면은 라운지를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제 차는 라운지 중에서도 최고 상위 옵션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감안을 하시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제 차는 풀 옵션으로 샀습니다. 그 루프탑, 그 선루프를 제외한. 그래서 총 차량가격이 4,650만 원 줬습니다. 세금 별도입니다. 그 다음에 개조는 어느 업체를 맡겼느냐? 지금 망했죠, 그죠? 유니캠프에 맡겼습니다. 지금 망해서 회사 없어졌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은 유니캠프에 맡겼느냐? 그 당시에 벌써 유니캠프가 회사가 위태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맡겼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니캠프가 저를 속였더라고. 왜냐하면 제가 주문을 했을 때 이미 회사는 망했더라고요. 부도가 확정된 상태에서 저한테 이제 판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뭐 사기를 친 거죠. 그죠? 근데 제가 유니캠프를 맡겼는 이유는 유니캠프 이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조건을 만족하는 차량은 없습니다. 유니캠프도 만족 못해요. 못하는데 이제 유니캠프와 다른 회사의 차이는 뭐냐면은 유니캠프는 구조 자체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목록을 만족하게끔 개조가 가능합니다. 구조 자체가 추가적인 개조가 가능한데 다른 차량은 그 지난번에 항목을 다 만족할 수 있게끔 개조하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지난번에 말씀드린 엄연한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차를 구입했기 때문에 유니캠프 이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사실 없었습니다. 없어서. 자, 그럼 유니캠프에 어느 정도 개조를 했는지, 유니캠프에서 이제 풀옵션으로 개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개조 비용이 4,85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세금 별도입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두 개만 합치면은 9천 뭡니까?
9,300, 400, 9,500만 원이죠. 그죠? 그 1억입니다. 여기다가 세금이 또 이때 세금 한 번 내고 이때 세금 두 번 내야 되죠. 그래서 세금이 자세하게 기억 안 납니다. 거진 1,000만 원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럼 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1억 500이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출고하고 난 뒤에 추가 개조를 뭐 꽤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하부, 보강, 그 다음에 방음 이렇게 하는데 360만 원인가 들어갔고,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또 많이 사야 됩니다. 예를 들면 루프탑 텐트나, 아직 어닝 텐트나 뭐, 그 다음에 하여튼 사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그게 또 거의 1,000만 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또 그게 한 또 1,000만 원이 추가로 그렇게 합치면은 1억 1,500이죠. 근데 자세한 길은 기억 안 나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꽤 됐고, 그리고 그때 뭐, 그 비용 지불을 다 각각 따로했기 때문에 제가 적어 놓질 않았었어요. 그래서, 못 잡아도 아마 최소 1억, 1.1억은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스타리아 캠핑카에서는 가장 비싸게 들어간 케이스입니다. 사실 이거보다 더 들어갔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러고 난 뒤에 또 제가 직접 제 작업실에서 개조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거기도 또 이제 비용이 좀 들어갔죠. 그래서 최소 1.1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스타리아 캠핑카로서는 뭐 더 이상 제 차보다 더 이제 그 완벽한 차는 뭐 제가 아직까지는 못 봤습니다. 저도 뭐 주위에 뭐 많이 봤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유니캠프에서 개조한 옵션이 뭔가 풀 옵션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 딱 한 가지만 빼고 유니캠프에서 완전 풀 옵션으로 개조를 했어요. 두 가지가 되겠네요. 그 첫 번째는 이제 그 커튼. 커튼은 저는 빨간색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커튼이 그 이제 고급 커튼이 있고 일반 커튼이 있는데, 고급 커튼이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안막이 안 돼요. 안막이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일반 커튼으로 하고 빼려고 그랬는데, 그 빼는 거는 마이너스 옵션은 또 커튼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일반 옵션을 하고, 나중에 제가 이제 그 커튼 없애버리고 제가 다시 개인적으로 달려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그 커튼을 제거를 하고 제가 직접 커튼을 만들어가지고 달았고, 그리고 완벽한 안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싱크대인데, 싱크대가 이제 풀사이즈 싱크대가 있고 하프 싱크대인데, 하프 싱크대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풀사이즈 싱크대를 하면은 그 실내 침상을 이제 침범을 합니다. 실내 침상이 왕창 좁아집니다. 왕창 좁아지기 때문에 하프 싱크대를 했습니다. 그거 두 개를 빼고는 완전 풀 옵션 됐습니다. 자, 사양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는 이제 900A를 했어요. 900A를 하고, 그 다음에 3kW 인버터를 장착을 했고, 그 다음에 초고속 주행 충전기를 넣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합쳐가지고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전기만 1,2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이게 250만 원인가 줬어요, 이게. 자, 이 전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갈게요. 제가 넣은 거는 이거예요. 그렇게 스타리아에서 뭐 이상 넣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자, 스타리아에 이제 스타리아 캠핑카에 넣을 수 있는 전기가 이제 300A, 12V 300A입니다. 그 다음에 600A, 그 다음에 900A, 이 세 가지를 넣을 수가 있는데, 뭐, 유니캠프 이후에 다른 회사들도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이제 가서 이제 주문하려고 상담을 하면 이게 세 개 다를 얘기를 합니다. 말은 그렇게 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계약에 들어가면 이거는 절대로 안 해줍니다. 이건 절대로 안 해주고, 300이냐 600이냐 둘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못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유니캠프에서는 옛날에 900A가 나갔기 때문에, 판매가 됐기 때문에 뭡니까? 옛날에는 되는데 지금 경쟁사 망했지만 옛날 경쟁사는 지금 우리 회사는 안 된다고 얘기하면 이제 브랜드가 깎이잖아요. 그러니까 900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그럼 저는 전기 900 넣을게요. 그러면은 뭐 온갖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절대로 계약을 안 해줘요. 절대로. 이유가 있어요.
넣을 수가 없어서 그래요. 자, 이거 먼저 자, 300A가 기본이고 600A는 이제 300A를 이제 추가 옵션을 한 셈이죠. 그죠? 그래서 기본은 어느 회사 하든지 가보면 300이 기본이라 그래요. 근데 요즘 또 600이 됐을 수도 있죠. 근데 300과 600과 900의 차이는 뭔가? 300은 너무 적습니다. 용량이 너무 적다라는 말은 부족하다는 얘기죠. 자, 그 이제 전기 관련은 제가 차를 가지고 이제 나갔습니다. 캠핑을 이제 나갔는데 그래도 뭐 2, 3일은 전기가 부족하면 안 되죠. 그죠? 2, 3일. 최소한 한 3일 정도는 전기가 일단 부족하면 안 되고, 두 번째는 이제 하루를 있더라도 전기를 어느 정도 마음껏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전자레인지도 전자레인지를 쓰면서 뭡니까? 커피포트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인덕션도 뭐 그런 경우가 보통 보면은 이제 요리를 뭔가 해 먹으면은 전자레인지 플러스 인덕션 플러스 커피포트는 기본이죠. 다른 거 안 하더라도 그 세 개를 안 하고 뭐 요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거 세 개 다 써가지고 요리해 먹고 이래 하면은 300A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만 지나면 전기가 이제 아웃돼가지고 뭐 다시 한전 충전하든지 주위 충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생활하기에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압박감이 있죠. 그 300A 정도는 그 파워뱅크 가지고 다니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캠핑카라고 얘기하기는 제가 무슨 무리입니다. 뭐 그래도 뭐 이게 부족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건 요리 잘 안 해 먹고 막 아껴서 쓰면 뭐 300도 되겠죠. 근데 마음 편하게 사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입니다. 600이면 웬만큼 됩니다. 600이면 부족하다. 600이면은 용량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600 하면 되지 굳이 900 할 필요가 있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600 가지고는 에어컨이 불가능합니다. 에어컨이 장착은 되는데 에어컨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 사용할 수가 없냐 하면은 600A 정도도 에어컨이 전기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먹기 때문에 에어컨을 틀어놓으면 뭐 한 2시간도 못 버틸 겁니다. 그럼 여름에 에어컨을 틀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덥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 10시간씩 이렇게 틀어야 되는데 600A가 어림도 없습니다. 여름에 에어컨을 장착했는데 더워 죽겠는데 뭐 그늘에 세운다 그러지만은 또 그늘에 세울 수 없으니까 에어컨 트는 거잖아요. 그런데 2시간밖에 못 틀면 에어컨 거 있으나 하잖아요. 그 900A 정도 되면은 에어컨을 거의 마음껏 틀 수 있습니다. 저는 뭐 거의 한 뭐 이틀 정도는 거의 연장으로 틀은 적이 있었어요. 딱 한 번. 근데 부족하지가 않더라고요. 충분했습니다. 충분했어요. 이틀 정도는 마음껏 틀었어요. 그래서 600과 900의 분기점은 에어컨입니다, 에어컨. 그래서 만약에 에어컨을 장착하신다면은 600은 안 됩니다. 900을 넣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보면 주행 충전기 2kW를 많이 답니다. 왜냐면 스타리아 캠핑카 차가 잠깐만 하니까. 근데 2kW 다시면 절대로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2kW 달면 전자레인지 못 씁니다. 못 쓰고, 그 다음에 뭐 커피포트하고 인덕션을 둘 다 동시에 쓰면은 차단계 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이제 뭐 커피포트 쓰면서 전자레인지 쓰면서 그 실제로 요리를 하다 보면 커피포트와 전자레인지와 그다음 인덕션 동시에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돼요. 요리할 때. 뭐 하나 기다리고 일하면은 되게 불편하고 요리 시간이 오래 걸리죠. 한꺼번에 왕창 하는 게 좋지. 3kW는 그게 돼요. 3kW는. 근데 2kW는 그게 안 됩니다. 혹은 뭐 겨울 되면은 뭐 또 탄소 매트 또 깔아야 되죠. 그럼 탄소 매트 쓰려면 어떻게 됩니까? 또 이제 탄소 매트가 아니라 그 전기장판. 탄소 매트는 12V 쓰니까 관계없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 인버터는 반드시 3kW가 돼야 됩니다. 버스 캠핑카 같은 경우는 5kW도 쓰죠. 그죠? 근데 5kW까지는 필요 없어요. 그건 오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주행 충전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스타리아에는 그
루프탑을 장착 안 하면 모르겠는데, 루프탑을 장착 안 하진 않죠. 그죠? 거의 100%에 가깝게 루프탑은 장착합니다. 루프탑을 장착하면은, 위에 그 태양열 전지판은 설치를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은, 태양열 전지판이 프레임이 있는 게 있고, 프레임을, 이제 알루미늄 프레임을 만들어 그 위에 전지판을 까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레임을 장착할 공간에 안 넣으면 이렇게 필름으로 붙이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루프탑을 장착을 해버리면은 프레임 형태의 태양열 전지판은 장착이 불가능한 공간이 안 나, 높이가 안 나와요. 그럼 필름형을 하는데 필름형은 수명이 짧습니다. 그래서 스타리아나 스타렉스의 태양열 전지판을 설치하는 거는 제가 봐서 무리입니다. 그러면은 이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은 한계가 있죠. 어떻게 한계가 있는가? 첫 번째는 이제 한전 충전기로 충전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이제 주행 충전기로 충전하는 방법이 이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행 충전기가 일반적으로 그냥 그 엔진에 있는 발전기 가지고 제너레이터로 충전을 시키면 보통 이제 제너레이터 용량이 60A입니다. 60A 가지고 300A 정도는 모르겠습니다. 600이나 900을 충전하는 건 무리입니다. 900은 거의 어림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 내 차가 지금 배터리가 지금 한 20% 정도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이제 차박지에 도착할 때까지 충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왜냐면 그동안에만 주행이 되니까. 근데 거기가 캠핑장이면은 다행이죠. 왜냐하면 한전 충전하면 되죠. 근데 캠핑장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주행 충전기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목적지에 도착하는 동안에 충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60A 정도밖에 안 되면은, 제 집이 이제 수원 광교에서 제주도가 아니라 제일 먼데, 여수까지 가도 충전을 못 해요. 얼마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고속 주행 충전기는 진짜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냥 없으면 60A인데, 초고속 주행 충전기를 달면 120A예요. 제가 그래서 이게 딱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120이 딱 좋습니다. 왜냐하면 충전 속도가 충분히 빠릅니다. 그래서 제 차 같은 경우는 조금만 주행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배터리가 80%로 떨어졌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가지고 가까운데 홍천 정도만 가도 100% 풀차지 돼요. 그래서 제 차는 항상 100%예요. 저는 전기를 마음껏 쓰거든요. 무슨 씁니다. 전기는 완전히 펑펑 써대는데, 왜냐면 900A 되니까. 펑펑 써내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100%, 항상. 너무 편리해요. 진짜 편리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캠핑카를 사셔도, 전기는 진짜 제처럼 빵빵하게 설치를 하면 돈이 진짜 안 아까워요. 전기가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지만, 그렇지만 저처럼 이렇게 해놓으면은 나중에 돈 아깝다 이런 생각 전혀 안 해요. 그때 이제 큰 맘 먹고 내가 잘했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스타리아 같은 900A 달고 그다음에 에어컨 장착하시기를 저는 강력하게 권합니다. 에어컨도 비싸죠,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900A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니캠프 외에는 실질적으로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또 제가 유니캠프 이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왜 어떻게 되느냐. 스타리아를 차를 위에서 보겠습니다. 위에서 보고, 이게 앞쪽입니다. 바퀴가 이렇게 4개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 이제 침상이 이렇게 있죠, 뒤에. 침상 아래 이제 수납장 있잖아요. 그 다음 앞에 일렬이 이렇게 있고, 일렬 의자가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2열 공간에 이거는 이렇게 폈다 졌다, 의자가 됐다, 침상이 됐다, 이렇게 돼 있죠. 보통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배터리를 넣으면은 최소로 300A를 넣어야 됩니까? 300A 배터리 더하기, 인산철 배터리 더하기 인버터가 들어야 되죠, 그죠? 근데 이게 부피가 꽤 되거든요.
그게 되면은 대부분의 회사, 거의 대부분의 회사는 어디에 있는지 하면은 이 침상 아래에 수납 공간에 넣어버립니다. 보통 침상 아래 대부분 회사들이 서랍식 수납 공간을 3개를 대부분 만들죠. 만드는데 여기다가 이 중에 한 개에다가 배터리와 인버터를 넣어버립니다. 또 어떤 회사는 여기다가 또 뭡니까? 무시동 히터도 여기 넣는 경우가 들어봤어요, 제가. 몇 개 회사 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침상 하부에 뭡니까? 수납 공간이 안 그래도 얼마 안 되는데 이거 한 칸 완전히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그 스타리아 캠핑카의 가장 취약점은 뭐냐? 스타리아 캠핑카의 취약점 넘버원은 외부 수납 공간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근데 안 그래도 이거 3개 다 풀로 써도 제 차는 풀로 다 씁니다. 이게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써도 좁아 죽겠는데 이 중에서 3분의 1 먹어버리니까 뭡니까? 뭐 넣을 게 없어요. 넣으려고 해도 공간이 전혀 없어요. 그럼 어디다가 가려면 침상 위에다가 잔뜩 짐을 싸서 해야 되는데 그거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하여튼 저지대는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배터리를 이렇게 침상 공간에 넣는다 그러면은 그 회사의 개조를 맡기지 마시라고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나중에 진짜 후회해요. 정말 후회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현재 캠핑카 제작 개조업체에 제가 봐서는 3분의 2 이상은 여기다 넣습니다. 분명히.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되냐면은 하여튼 실내 공간에는 어떠한 장비도 넣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장비도 설치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안 그래도 수납 공간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안 그래도.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 많이 쓰는 방법이 요 가운데 뒤에다가 금속 박스를 보통 스테인리스 박스를 만들어서 밑에다가 매답니다. 매달아. 단면을 볼까요, 차를? 그러면 뒤에서 단면을 보면 이렇게 발통 이렇게 있죠. 그러면 요렇게 매다는 거예요, 요렇게. 그리고 요 박스 안에다가 뭡니까? 바닥에다 매다는 박스 안에다가 배터리와 인버터를 넣어요. 그죠?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실내 공간은 침범을 전혀 안 하는데 문제가 생겨.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바닥에 매달았는데, 그죠? 매달았는데 여기에 그 배터리는 열이 나죠. 그죠? 열이 나기 때문에 열을 빼내줘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이제 구멍을 크게 2개 뚫어요. 보통 2개 뚫습니다. 한 이 정도 사이즈로 꽤 큰 구멍을 2개를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그 팬을 달아요. 쿨링 팬을 달아가지고 그 팬이 계속 그 배터리에서 나는 열을 밖으로 배출해야 돼요. 만약에 이걸 완전히 틀어막아가지고 배출을 안 하면 왜 되느냐? 배터리가 죽어버리거나 혹은 뭡니까? 불이 나겠죠. 그죠? 둘 중 하나죠.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밀폐가 하면 안 돼. 밀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인버터도 열이 꽤 나거든요. 분명히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근데 이래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2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게 만약에 물 웅덩이나 이런 데 지나가면은 배터리 하나 안으로 물이 들어갑니다. 팬을 통해가지고. 물에다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배터리에 물 들이부으면 왜 됩니까? 배터리가 죽거나 폭발하거나 쇼트 나는 거잖아. 이래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바깥에 하부에 배터리를 그 금속 박스로 배터리를 매달았는 스타리아 캠핑카는 절대로 물을 건너가시면 안 돼요. 도로에 비 오면 도로에 물웅덩이 생기잖아요. 얕은 그것도 피해 가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피해 가시는 게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거는 뭐냐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보통 보면 이게 캠핑카다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캠핑을 하다 보면은 이제 노지 가면은 이렇게 얕은 겨울을 건너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굉장히 경치가 좋아. 근데 요거 얕은 한 5m 정도 되는 깊이 한 5cm 정도 되는 겨울을 건너가면은 거기 진짜 끝내주는 차박지가 있어. 이쪽에는 없어. 그럼 건너가고 싶잖아요. 더구나 이게 캠핑카야.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캠핑카를 운전하면은 오프로드 차량이라고 착각들 많이 해요. 오프로드 차량 아닌데 그래도 뭐 해야 됩니까? 이거 완전히 물 완전히 뒤붙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차가 이제 배터리가 고장이 나든지 불이 나든지 둘 중 하나죠. 그러면은 이제
그 캠핑카 개조업체까지 멱살잡이 하는 겁니다. 차를 왜 이따구로 만들었느냐. 그 사실 캠핑카 회사의 잘못은 아니죠. 그래서 캠핑카 회사들이 이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미리 얘기를 안 해요. 안 해줘요. 유니캠프에서도 저한테 얘기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약점이잖아요. 약점이니까 약점을 얘기 안 합니다. 장사꾼들이. 근데 저는 이거 처음부터 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엔지니어잖아요. 제가 전기 대학교에서 전자공학 강의하는 사람이잖아요. 옛날에 강의를 많이 했었어요. 전자공학. 제가 하니까 제가 알아가지고 저는 절대 무릉덩이 안 갑니다. 이런 종류의 스타렉 캠핑카나 스타렉스 캠핑카 운행하시는 무릉덩이 가지 마십시오. 겨울은 당연히 안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게 바닥에서 요 배터리 함까지 높이가 얼마 안 돼요. 그 구조 변경을 할 때 이제 구조 변경 요건이 뭐냐면은 바닥에서 최저 장착물까지 높이가 15cm 이상만 되면 돼요. 15cm보다 더 낮으면은 구조 변경 허가가 안 나요. 그래서 이 캠프든 어디든 간에 보면은 이 배터리 하나 높이는 5cm, 20cm는 안 될 것 같아요. 15에서 20cm 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왜 그러냐면은 속도 방지턱을 넘어가면 왜 됩니까? 15cm 이상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은 무지금거리는 거예요. 무지금, 왜냐하면 배터리 하나를 이제 속도 방지턱에 이제 쳐버리면서, 그죠? 근데 물론 이제 약하게 한두 번 친다고 이렇게 부서지지는 않죠. 대부분 스테인리스를 하니까. 근데 그게 두 번, 세 번 반복 치면 왜 됩니까? 함이 찌그러지죠. 찌그러지면서 안에 있는 배터리도 같이 찌그러지면서 왜 됩니까? 아시잖아요. 유튜브 이런 데 많이 나오잖아요. 배터리는 찌그러뜨리면은 불이 나거나 폭발합니다. 혹은 고장나죠. 그죠? 혹은. BMS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고장나고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배터리 함을 바닥에 이렇게 매달면은 두 가지를 반드시 운행하면서 하지 말아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무릉덩이도 피해가라. 두 번째, 속도 방지턱은 반드시 속도 확 줄여가지고 천천히 넘어가라. 그리고 뭡니까? 노지는 가지 마라. 이래가지고 자갈밭, 강변에 자갈하고 다다다다 걸어가면은 자갈이 배터리랑 치고 난리가 나면 다 찌그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그렇게 파손되는 걸 방지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하부 보강을 엄청나게 단단하게 해버리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얘기했잖아요. 하부 보강에만 제가 쇼바하고 이런 거 개조를 5가지를 했어요. 제가 엄청나게 했습니다. 트럭 하부 보강 전문 업체에 가져가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하부 보강을 다 갖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냥 싸구려 코팅이 아니라 아스팔트 고무 방음 코팅을 전체를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 차는 조용합니다. 조용하고, 그리고 우당탕탕 치고 이래도 보면은 이게 하부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까다롭습니다. 실제로 작년 말에 이제 블루헨즈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무료 점검해준다 그래가지고 차를 가져갔거든요. 가져가니까 이제 블루헨즈에서 리프트에 얹어가지고 차를 위로 올렸죠. 올려가지고 저도 같이 봤습니다. 차 상태가 궁금해가지고. 그게 이제 기술자분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냐면 완전 새 차래요. 밑에 이래 보면 완전 새 차예요. 진짜 제가 보기에도 먼지 하나 없어요. 방금 출고했는 것 같아요. 근데 돈을 360만 원 들인 보람 있는 거죠. 응? 그리고 운행도 제가 조심해서 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업체들이 이제 이렇게 매달아 주는 업체가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요즘 별로 안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매다는 거를 이제 온갖 핑계를 대고 안 해주려고 그래요.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래 놓고는 이런 단점이 있고요, 저런 단점이 있고, 어쩌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계약을 못하게 해. 왜 그러냐? 첫 번째, 이게, 사용자가 무궁등을 건너거나 오당탕탕 하면은 이제 부사지는데, 고장이 나거나 파괴가 되는데, 그러면은 업체 탓을 하거든요. 자기가 사용을 잘못했는 탓은 안 하고 업체 탓을 해요. 그리고 조심하셔야 됩니다라는 말을 또 업체는 안 해요. 왜냐하면 그럼 자기 약점이 또 되니까. 그래서 업체 입장에서는 이렇게 안 해주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 이렇게 안 해주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심사에 넣는 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얼마가 들어온다? 여기에 넣을 수 있는 배터리 용량은 최대 300A밖에 못 넣어요. 근데 요즘은 600까지도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확실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배터리 사이즈가 기술이 좋아지면서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죠? 점점 줄어들고, 인버터도 점점 사이즈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여기다 600까지 넣는다는 얘기는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근데 600까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가능할 수도. 자, 그럼 제 차는 왜 됐느냐? 제 차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니캠프가 망해서 그렇지. 제가 봐서는 유니캠프가 제일 잘 만드는 거 확실해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단, 그 구조나 이런 거는 이제 환상입니다. 환상인데, 제가 봐서 명차예요, 명차. 아직까지 유니캠프보다 더 좋은 스타리아나 스타렉스는 구조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구조는 끝내주는데, 시공을 엉망을 해놨어요. 시공을 진짜 엉망진창 해놨어요. 그래서 완전 막, 구조 그대로 하고 시공을 굉장히 뭐니까 잘했으면, 예를 들면 뭐, 그렇잖아요. 만약에 전선과 전선 사이를 연결하는 이것도 가지런하게 해가지고 타일을 묶어가면서 뭡니까, 이렇게 막 캡 씌워가면서 압착도 앉아서가지고 이래 하면은 수공 잘하는 거죠. 근데 대충 뭐라 뭡니까, 검은색 전기 테이프로 가면 엉망이라 그죠. 유니캠프 다 그렇게 해놨어요. 자, 유니캠프 그 구조는 진짜 좋습니다. 제가 명차예요, 명차. 자, 제 차는 왜 되느냐. 여기에 300A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운전석 쪽 뒤에 슬라이딩 도어 아랫부분에 여기에 또 박스 하나 더 매달려져 있어요. 여기에 또 300A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반대쪽 조수석 쪽 뒤에 슬라이딩 도어 바닥에 또 이제 300A가 또 들어가요. 이렇게 돼 있어요. 끝내주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무게가 뭡니까? 대칭이잖아요. 그리고 구조 변경 허가를 맡을 때 차량의 무게가 비대칭이면 허가가 안 나요. 근데 그 완벽한 비대칭이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는 마진이 있겠죠. 뭐 몇 킬로그램까지는 허용한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거는 먼저 구조 자체가 완전하게 대칭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무게가 대칭인 거예요. 정말 잘 만들었어요. 제가 봐서 여우처럼 만들었어요. 그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얘도 바닥, 얘도 바닥, 얘도 바닥이니까 물웅덩이 건너가면 안 됩니다. 물웅덩이. 그렇죠. 물웅덩이 안 건너가고 그 다음에 이제 노지 안 갑니다. 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어컨이 그 유니캠프가 망했는 이유는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루프탑 리콜이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이게 제가 봐서는 막 리콜 들어온 금액이 100억이 넘는 것 같아요. 대충 산정해도. 그 유니캠프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잖아요. 다 리콜 해주면은 100억이 마이너스가 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에어컨인데, 에어컨. 에어컨이 이제 고장이 엄청나게 많이 나는 거고, 에어컨도 한번 고장 난 것 같다가 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새 걸로 교체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또 그게 또 몇백만 원 또 회사가 마이너스 나요. 그 규모가 유니캠프가 감당할 수 있는 액수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전기입니다, 전기. 전기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물이 들어가거나 해가지고 전기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지는 뭐 고장나는 거예요. 더구나, 뭐 예를 들어서 배터리가 이게 인산철 배터리 굉장히 고가품이잖아요. 배터리 자체가 비싸요. 그럼 고장 나면은 유니캠프는 뭡니까? 그 비싼 배터리를 자기 돈으로 사가지고 메카노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개와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은 부실 시공입니다. 시공을 엉망을 해놨어요. 보면 화날 정도로 이제 막, 야, 너 죽어봐라. 이렇게 해놨어요. 자, 에어컨이 보면은 이제 유니캠프 에어컨은 이제 어디 달아놨냐면은 에어컨은 보면은 이제 실외기가 이제 부피가 크잖아요. 그걸 어디 매달았냐면은 요 가운데 바닥에 매달았어요. 그러니까 조수석과 운전석 슬라이딩 도어 가운데에다가 실외기가 매달았어요. 그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큼지막하게. 굉장히 크죠. 얘하고 얘네보다 얘가 더 커요. 그러다 보니까 실내기 팬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을 지나가면 뭡니까? 에어컨 실내기 물을 확
바닥에서 물 부게 되겠습니다. 당연히 죽어버리죠. 당연히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에어컨이 이제 원래 차에 있는 에어컨하고 그거 에어컨하고 이거 달아놓은 무시동 에어컨하고 분리가 안 돼 있어요. 이거 라인이. 그러다 보니까 두 개를 동시에 틀면은 실내 차량 에어컨과 그다음에 뭡니까? 무시동 에어컨을 동시에 틀면은 무시동 에어컨이 죽어버려요. 고장나 버립니다. 고장나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차를 인수할 때 교육을 받는데 절대로 터시면 고장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사람이 어디 그렇습니까? 깜빡하고 털어버리고 고장내고 난 뒤에는 뭡니까? 멱살잡이도 하는 거죠. 뭐 차로 왜 이렇게 만들었냐. 물어내라. 이렇게.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비양심적으로 해요. 비양심적. 다시 말해 자꾸 속여요. 사기를 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한테도 사기쳤다고. 굉장히 좀 심하게 사기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가 이제 총체적으로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부도가 났는데 사실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불량의 책임이 뭐냐면은 사용자 책임입니다. 제가 봐서는 그래요. 유니캠퍼는 정말 명차, 정말 잘 만든 차인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배터리도 바닥에 달아야 되고 에어컨도 바닥에 달아야 되고 사용도 조심해야 되고 다시 고장이 안 되게끔 사용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사용자가 일체가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완전히 뭐 경운기 몰듯이 한 겁니다. 물 건너가고 이만한 자글밭에 보당탕탕탕 가고 속도 방지턱 팍 넘고 이러니까 다시 다 부숴놓은 거예요. 저처럼 뭡니까? 사용자가 이걸 다 이해를 하고 제대로 쓰면은 저는 이거 고장 한 개도 안 났거든요. 지금도 출고했을 때 그대로 새 차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책임이 절반이에요. 제가 봐서 50%입니다. 40% 아닙니다. 50%예요. 회사 책 50%.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용자가 제가 실제로 싸우는 거 많이 봤거든요. 분명히 내가 보기에는 사용자가 부주에서 사용해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내 책임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회사 내 책임 얘기 안 하듯이. 그리고 계속 회사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장이 났으니까 돈이 몇백 깨지게 시간 이걸 갖다가 상대방한테 덤되게 씌우고 싶은 거예요. 내가 고장 내놓고. 그래서 협상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협상이 안 돼요. 이런 문제를 갖다가 회사와 사용자 협상을 해가지고 해결하면 되는데, 그걸 조금씩 양보하자 이러면 되는데, 회사에서 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사용자분이 이러지러한 잘못으로 고장이 났으니까 총 수리비 600만 원 중에서 200만 원 정도는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이러면은 절대 부담 안 하려고. 뭔 소리야, 네가 지금 제대로 안 하고 600만 원 다 무료로 해. 이러는 거예요. 그게 협상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에어컨입니다. 에어컨. 에어컨은 이제 무시동 에어컨을 달았어요. 오늘은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내용이. 무시동 에어컨을 달았는데 이 에어컨 성능이 끝내줍니다. 너무 성능이 좋아서 문제야. 에어컨이 너무 좋은데 제가 봤을 때 결정적인 약점이 지금 뭐냐, 3단밖에 없어요. 강도가 3단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딱 한 이틀 밤낮을 에어컨을 사용해 봤는데 제가 가출해가지고 집사람한테 쫓겨나가지고 한여름에 한 3일을 할 수 없이 강제로 전국 일주를 했어요. 더워 죽겠으니까 에어컨 틀어야 되잖아요. 그때 기온이 39도 이럴 때니까. 근데 에어컨을 틀 수가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너무 추워. 추워가지고 일단은 틀고 난 뒤에 즉시 이제 3단으로 제일 낮은 단수로 1단, 2단, 3단 중에 1단으로 낮추어도 너무 추워요. 얼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6단 정도로 해가지고 굉장히 약하게 트는 모드가 있어서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제일 약하게 틀어도 1단인데, 추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옷 입고 이불 뒤집어 쓰고, 그러고 틀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시끄러워요. 그거는 들으면 이게 바람 소리.
그 뭐라 그러나, 그 외부 그거 뭡니까? 그거 소리는 안 나는데 이게 바람 소리, 그 에어컨 구멍에서 나오는 바람 소리가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거 두 개 외에는 이제 성능 혜택 끝내줬습니다. 그리고 고장 전혀 안 났고, 왜냐하면 제가 어떻게 하면 고장 당한다는 거를 교육을 받았고, 그걸 저는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고장, 지금도 말짱해요, 지금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차를 그리면 이래요. 그림은 어떠냐 하면은, 위에서 보면은, 위에 조수석 운전석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 2열이죠. 표면 의자, 침상 접으면은 뭡니까? 의자가 되는 게 있고, 여부 하부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넓은 서랍, 그 다음에 좁은 서랍,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침상이 이게 충분히 넓어요, 이게. 측정해보면은 이 침상 폭이 1450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이 길이가 2m 10이 넘어요. 그래서 제가 키가 1m 81인데도 불구하고, 제 혼자서 쓴다면 이거 굴러다니도 될 정도로 넓어요. 그 다음에 유일하게 침상을 잡아먹는 게 뭐냐면 사이드 싱크대예요, 사이드 싱크대. 사이드 싱크대가 이렇게 잡아먹어요. 근데 이걸 뭐 한 요 정도 잡아먹는데, 그거 이외에는 침상을 일체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차가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차.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강조했는 거, 차의 단면을 봤을 때, 수직 단면을 봤을 때, 이게 깊이가 이게 450 정도 돼요, 서랍의 깊이가. 그게 서랍이 충분히 깊습니다. 사이즈도 충분히 크고, 그 다음에 이 위에 루프탑이 여러 대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높이가 980인가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키가, 안전키가 엄청나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약간은 이렇게 꼿꼿이 앉았을 때, 천장에 거의 닿지만은 이게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충분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 차가 유니캠프 이외에는 없습니다. 다니면서 한번 보십시오. 있는 거 없어요. 절대 없어요. 자, 그래서 스타리아 치고는 이 침상의 이제 수납 공간의 넓이가 상당하거든요. 상당한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침상 하부에 보면 침상 상부를 갖다가 이렇게 쿠션을 여러 조각을 해놨어요. 여러 조각을 이렇게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원칙적으로는 실내에서 이제 그 여러 조각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수납 공간에 있는 물건을 꺼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능은 한데 실용성은 전혀 없습니다. 실용성은. 그렇게 꺼낸다는 게 딱 한 번 해보고는 두 번 다시 한 적 없어요. 왜냐하면 실용성 아예 없어요. 아예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 차 같은 경우 지금 왜 되냐면, 자 보십시오. 이렇게 서랍이 있고 수납 서랍이 이렇게 있죠. 넓은 거 하나 좁은 거 하나 있고, 그 위에 이제 방금 얘기도 쿠션이 이제 세 조각인가로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고, 근데 이 쿠션이 아무래도 이제 그 연결 부위에, 두 개가 만나는 부위에 이제 이렇게 요철 때문에 누워있으면 불편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위에다가 저거는 이제 발포 매트를 하나 깔았어요. 저러면, 쿠션이 좀 두께가 한 2cm, 한 1.5cm 정도 발포 매트를 깔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제가 직접 제작을 했습니다. 직접. 그 제작을 해가지고 쿠션을 만들었어요, 제가. 그 쿠션 재료를 사가지고 집에 이제 재봉틀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걸 또 깔아놨어요. 굉장히 좋아요, 제 차는. 그 다음에 그 위에 뭐가 또 깔려있냐면, 그 위에 이제 탄소 매트가, 겨울에 얘기를, 여름에는 필요 없지만은, 가을부터는, 지금부터는, 왜냐면 밤에 온도가 나니까 탄소 매트가 항상 깔려있어요. 탄소 매트가. 꼼지락은 탄소 매트가 깔려 있고, 그 위에 뭐가 깔려 있냐면은 이제 그 침대 그 패드 있잖아요. 매트리스 패드가 이렇게 깔려 있어요.
그 매트리스 패드 위에 이제 사람이 자는 거죠. 그리고는 이불을 이렇게 덮겠죠. 그러다 보니까 몇 층입니까? 이 쿠션 위에 깔아놓는 게 한 층, 두 층, 세 층, 네 층은 항상 깔려 있어요. 항상. 그런데 물건 끄집어내려면 이거 현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전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침상 하부에 있는 수납 공간의 짐은 꺼내는 거는 뭡니까? 뒷트렁크를 열고 밖에서 꺼내는 게 답입니다. 그게 현실적이에요. 그거 이외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 없습니다. 진짜 그래요. 안 그러면 4개 다 걷어내고 침상 위에 있는 짐들 다 얻은 거 보내고 열어야 되는데 그 열면은 또 바로 그 밑에 있습니까? 없으면 또 저기 뒤져야 되고 저기 뒤져야 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차박지에 도착을 하지 않습니까? 하면은 이제 오늘 내가 1박 2일을 차박한다. 다시는 차가 움직이기 전까지 필요한 짐을 갖다가 일단은 뒤트렁크를 열고 다 꺼냅니다. 다 꺼내가지고 뭡니까? 침상 위에 다 올립니다. 그 뒤트렁크 열었으니까 꺼내가지고 뭐 이제 주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식량들 뭐 햇반이나 뭐 컵라 이런 식량들은 이제 여기에 다 넣어놓거든요. 다 꺼내요. 부시각 이런 거 다 꺼내가지고 침상에 올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뒤트렁크를 닫으면은 차가 출발을 할 때까지 움직일 때까지 다음 차박지로 갈 때까지는 밑에는 아예 끄집어내지 않아야 돼요. 그게 이상적입니다. 그렇게 하면 왜 되느냐? 자다가 뭡니까? 생활하다가 계속 뒤트렁크에서 계속 꺼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예를 들어 벌레가 있는 모기가 있는 철에는 그거 꺼내다 모기 다 놀아요. 내지는 뭐 비가 온다. 그거 뭐 라면 하나 꺼내려고 흠뻑 좁죠, 그죠? 내지는 겨울에 뭐 영하 18도 이렇게 내려왔는데 제가 실제 영하 18도에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 상태예요. 이게 또 하나의 요령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자, 여기 침상 하부에 뭡니까? 수납 공간이 제일 큽니다. 엄청 많이 들어가요. 진짜 많이 들어갑니다. 아마 다른 스타리아 캠핑카보다 2배 넘게 들어갈 겁니다. 2배 넘게 들어갈 거예요. 엄청나게 커요. 잘 만들었어요. 진짜 명차입니다. 근데 여기도 평소에 이제 실내에서 생활을 하면서 스텔스 차박을 하면서 뭐 사용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가지고 뭐 주방기구 이런 거, 그죠? 주방기구 이런 거 늘 이제 넣었다 뺐다 하면서 사용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뭐 치약, 칫솔, 뭔가 있죠? 그거는 이제 여기에 넣어놓으면은 안 되죠. 맨날 끄집어내야 되니까. 그렇다고 보니까, 그러면 이제 침상 위에 이제 공간, 실내죠. 실내라고 했습니다. 실내에 놔둬야 되기 때문에 실내 수납 공간이 절실하게 있어야 돼요. 실내 수납 공간 없으면은 그 차를 운영을 못 해요. 실제로 실용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실내 수납 공간이 최대한 많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뭘 했냐면 여기다가 한쪽만 창문에 이렇게 장착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 주머니처럼 생긴 이제 수납 그게 있어요. 뭐라 그러죠? 하여튼 수납하는 거. 근데 그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이제 실내에서 평소에 사용하는 거는 다 여기에 넣어요, 이게 꽤 비싼데, 이게 한 50만 원 넘어요, 이게. 여기에 다 넣어놔요, 여기에. 이거 없으면은 진짜 대책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스타리아는 그 침상 위에는 수납 공간 아예 없다고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다른 회사는 이렇게 놨는 차들 많잖아요. 지난번에 얘기했는 거. 왼쪽 한쪽에다가 뭡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침상 여기 있고, 여기를 뭡니까? 싱크대처럼 꾸며놨죠. 여기다가 이제, 전자레인지도 넣고, 싱크볼도 넣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서랍식, 이렇게 미닫이 수납장도 좀 있는데, 이게 너무 좁아요. 너무 좁아가지고, 그 수납할 수 있는 사이즈가 얘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적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실용성 제가 보기엔 빵통이에요, 빵통. 근데 이것만 가지고도 부족하죠. 그죠? 이것만 가지고도 그 실내 수납 공간이 턱없이 부족해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사이드 싱크대가 용량이 어디 되냐면은 총 20리터, 호수 20리터예요. 그 이제 제로섬이라고 그러죠, 그죠? 제로섬. 근데 20리터가 얼마나 이게 한 말입니다, 한 말.
한 마리면 뭐냐면은 간단하게 뭐 세수를 하거나 간단하거나 이제 아주 간단하게 1박 2일 동안 설거지 하는 데는 제가 생각해보면 큰 문제 없어요. 남지는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 다음에 들어올 때 이제 발 씻고 이런 것도 큰 문제 없어요. 밖에서 발 씻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 싱크볼이 너무 좁습니다. 싱크볼이. 폭이 한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 길이는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뭐 설거지 하기 굉장히 조심해야 안 그러면 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싱크볼, 요거하고 싱크볼이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를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라 그러나, 옵션이 아니라 여기 보면 이렇게 탈착식 테이블이 있긴 있는데, 이거 쓸데 전혀 없어요. 사용 한번 해봤는데 전혀 이게 쓸데없습니다. 실용은 빵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실제로 실내에서 요리를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전자레인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커피 포트가 있어야 되죠. 이게 무조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덕션이 있어야 되죠. 인덕션 레인지가 있어야 되죠. 네 번째는 뭐냐면은 뭡니까? 그릇을 보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코펠이나 그릇을 보관. 자, 그럼 이것들은 어디 합니까? 이것들은. 이게 넣을 데 없잖아요. 전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이거는 이제 그 요리 관련이고, 하나 더가 있는 게 뭐냐면은, 또 하나 더 있는 게, 그, 포타포트입니다. 이동식 변기죠. 변기가 또 무조건 있어야 되죠.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이건 뭐, 큰 볼일은 뭐 차 묻거나 내지는 근처에 뭐 외부 화장실이나 그 규제 이런 데 가서 보지만은 사람이 하룻밤 자다 보면은 한 번도 쉬 마렵지 않은 경우는 없잖아요. 20대 젊은 사람들조차도 오케이,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10시간 동안은 한 번도 쉬 마렵지 않다. 이거는 그런 날도 있을지 모르지만 일상사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포타포티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포타포티. 근데 포타포티가 사이즈가 왜 되냐면은, 이렇게 될게요. 이게 2열이 이제 펼쳐져 지금 포타포티 사이즈가 한 이만 하거든요. 한 이만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는 얘들을 놔둘 데도 없지만은 요리를 하려면 뭔가 테이블이 있어요. 싱크대 테이블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까 얘기했는 그 테이블은 아예 사용해 봤는데 진짜 전혀 용도가 없거든요. 왜냐면 펼쳐놓고 했는데 너무 좁을 뿐더러 요리하고 나면 이걸 또 치워야 되잖아요. 치우면은 또 이거 놔둘 데가 없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거는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만든 게 뭐냐면 여기다가 딱 요만큼 들어요. 운전석 뒤에 여기에다가 딱 요만한 사이즈로 뭘 했느냐. 주방 모듈을 만들었습니다. 주방 모듈을 제가 직접 이제 제 작업실에서 나무로 제작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차와의 제 차와가 가장 결정적인 차입니다. 가장 결정. 이거를 만들어 넣음으로 인해 가지고 제 차는 완벽해져 버렸어요. 완벽합니다, 제 차. 자, 냉장고가 어디 있냐면 냉장고가 여기 있거든요.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여기 있어요. 주방 모듈을 만드는데 주방 모듈이 왜 생겼느냐 얘기를 해드릴게요. 주방 모듈이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뭐냐면은, 여기에 포타포티가 쏙 들어갑니다. 포타포티가 요 안에 쏙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딱 맞게 포타포티 사이즈에 맞춰놨어요. 그래가지고, 이동을 하거나 이럴 때는, 왜냐면 뒤에도 사람이 앉아야 되잖아요. 앉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싱크대는 요렇게 있는 거죠. 요렇게 싱크대는 요렇게 있어요. 그 이동을 할 때는 포타포티를 저희는 여기에 넣어놔요. 여기 넣어놓고 이제 처박지에 도착해가지고, 낮에는 포타포티 거의 안 쓰니까 밤에 자기 전에 포타포티를 이렇게 꺼냅니다. 그 여기에 보면 테이블인데 테이블이 미닫이 테이블이에요. 밀어 넣을 수가 있습니다. 밀어 넣으면은 테이블 안으로 쏙 넣으면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요리를 하거나 할 때는 이걸 테이블을 쭉 빼면 됩니다. 요리를 할 때도 빼고,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 여기에 가습기를 고정할 수 있게끔 그래 돼 있어요. 가습기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포터포티 위에 여기에는 전자레인지가 들어갑니다. 전자레인지는 작은 전자레인지가 딱 맞게 들어가요. 그래서 전자레인지는 여기서 이제 요 침상에 앉아가지고 이걸 꺼내면서 전자레인지 사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위에 또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어요. 위에서 이래 보면 이래 돼 있습니다. 위에서 이래 보면은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한 4줄 정도로 이렇게 칸이 쳐져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는 또 이게 칸이 또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3줄 정도 되십니다. 이게 또 4줄이네. 4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커피 포터가 놓는데, 여기에 커피 포터가 놓이고, 여기에 이제 각각 한 칸 한 칸에 뭐 커피 믹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젓가락도 있고, 조인컵도 있고, 그 다음에 생수도 있고, 뭐 이렇게 끼워 넣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운전하면서 이렇게 가다가 제가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잖아요. 그럼 집사람한테 커피 한 잔 타줘 이러면 집사람이 뒤로 살짝 넘어가가지고, 그동안에 저는 운전을 굉장히 조심하겠죠. 뒤로 넘어가가지고 이 커피 버터 켜가지고 종이컵 꺼내가지고 커피 타는 거 타가지고 저한테 이제 주는 거죠. 그죠? 혹은 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그 웬만한 거는 여기 다 있습니다. 웬만한 거는. 제가 제일 즐겨 사용하는 거는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은, 그 휴게소에 제가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휴게소 커피 너무 맛없잖아요. 그럼 휴게소에 도착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차를 딱 주차해놓고, 휴게소에 주차해놓고, 운전석 뒤에 슬라이딩 도어를 쫙 엽니다. 쫙 열면 왜 되느냐. 보여드릴게요. 위에서 봤을 때, 이게 이제 운전석이잖아요. 운전석. 딱 방금 얘기한 주방 모듈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아까 한 개 덜 버렸다. 테이블이 2개가 있어요. 주방 모듈이 이래서는 미닫이 테이블이 2개예요. 하나는 이쪽으로 빠지고, 하나는 또 이쪽으로 빠져요. 전자레인지 밑에. 이게 전자레인지죠. 그죠? 그러면 왜냐하면 딱 주차를 하고, 요 커피포트는 여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얘를 빼는 거, 얘를 쭉 빼고, 조인컵 하나 빼가 여기에 딱 놓죠, 이렇게. 놓고는 이제 커피를 끓이는 거예요. 이 모든 활동을 여기서 슬라이딩 도어 열면은 딱 손에 딱 맞거든요. 그래가지고 커피 끓여가지고 내 거 하나, 집사람 거 하나, 커피 2잔 딱 타가지고 뭡니까? 이렇게 쪄서 타놓았는데, 집사람 하나 주고 나 하나 주고. 이거 아직 제가 이제 이동식 다방이라고 그래요. 진짜 편리합니다. 정말 편리해요. 정말. 그리고 이거 제가 만든다고 혼났습니다. 이게요. 혼났어요. 버전 2거든요. 버전 2인데 한 번 더 만들려고 그래요. 좀 더 개선해서 버전 3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귀찮아서 안 하고 있는데, 주방 모듈이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주방 모듈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게 있어요. 사이드 싱크대가 있는데, 요걸 이제 한 번 더 개조를 해가지고, 이 싱크대를 넓혀버리려고 그러거든요. 만하게 넓게. 지금 싱크대가 너무 좁으니까 자꾸 물이 밖으로 튀니까, 넓히면은 뭡니까? 싱크대 한 요만하면 이제, 그거 하기도, 설거지 하기도 대단히 편리해지고, 그 다음에 특히 세수를 하거나 발을 씻을 때도 되게 물이 이제 안 튀죠. 그죠? 발 씻는 거는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 밖에 샤워기를 밖으로 빼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전석 뒤에 슬라이딩 도어를 열고 밖에서 발을 씻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밖에서. 이게 굉장히 편리해요. 저는 왜 그러냐면 저는 발을 안 신으면 실내 안 들어가요. 저는 원래 습관이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먼지 묻은 발로는 저는 절대로 실내로 못 들어가요. 성격이 원래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더 해놓은 게 있습니다. 더 해놓은 게 있는 게 뭐냐면, 자, 이 이제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침상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있고 냉장고는 여기 있죠. 이렇게 되고 포타포트는 이렇게 빠진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녁 때면 포타포트를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이쪽을 보면서 앉으면 딱 맞아요. 그럼 앞에 공간이 충분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넓어요. 그러면 이제 이쪽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쉬를 하면 되는 거예요. 특히 저는 이제 나이가를 먹어가지고 하룻밤에도 그냥 서너 번 이상 볼일을 봐야 되거든요. 집사람도 2층에서, 전에 1층에 자고 집사람 2층 루프탑 텐트에서 자는데 집사람도 쉬 마려우면 자다가 내려와가지고 쉬하고 올라가요. 전혀 방해 안 돼요, 서로. 요게 이제 싱크대 모듈이죠, 그죠? 부엌 모듈, 키친 모듈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사용을 해보니까 이제 또 약점이 있더라고요. 약점은 아니고 부족한 점이 있어요. 뭐 부족하냐 하면은, 그러면 여기에 의외로 뭡니까? 의외로 여기에 수납 공간이 굉장히 커요. 많이 들어가요, 이게. 공간은 안 큰데 많이 들어가는데, 왜냐면은 전자레인지 안에도 물건 넣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물건 넣을 수 있죠. 그런데 차박을 가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그 여행을 하면은 차박을 가면 뭡니까? 실내에서는 저는 뭐 계절에 관계시 반팔에 반바지 입고 있어요. 근데 한겨울에 가면은 뭐 외투다, 뭐 바지다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단 신발을 넣어놓을 공간이 없어요. 실내 들어오면 신발을 넣어놓을 공간이 없고, 그 다음에 뭐냐, 옷 벗어놔둘 공간이 없고, 갈아입을 속옷 놔둘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게 의자는 이게 뒤로 돌릴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돌아가요. 얘도 돌릴 수 있게 했는데 150만 원 주고, 근데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얘는 제가 괜히 돈만 버렸어요. 혹시 스타리아 개조하면은 조수석은 반드시 뒤로 돌릴 수 있게 개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 한 명 앉고 요 테이블이 빠지니까 여기 이제 마주 보면서 식사를 하면 되거든요. 저는 주로 이렇게 돌면 여기 앉아 있어요. 왜냐, 안전키가 커가지고 여기 앉으면 허리 아프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신발 넣을 공간이 일단 없습니다. 왜냐면 신발에 진흙도 묻었고, 또 신발도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죠. 최소 1인당 2개는 필요하죠. 왜냐면 슬리퍼하고 운동화하고. 그러면 슬리퍼나 운동화를 놔둘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밤 되면 총 4켤레가 놔둘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놔두면 뭡니까? 더러워지죠. 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이제 좀 더 정확하게 그리면 여기에 이제 의자잖아요. 2열 의자죠. 그죠? 의자인데 표면은 침상이 되는 거죠. 여기 뒤에가 이제 수납 공간인데, 요 의자 밑에 공간이 있습니다. 의자 밑에 공간이기 때문에 신발장을 만들어 놓습니다. 의자 밑에. 그냥 뭐 신발장을 대단한 게 아니라 이렇게 통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저는 뭐 직접 제 작업실이 있으니까 목공 작업실에서 이쁘게 해가지고 요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서랍식으로, 그래서 차에 딱 타면은 뭡니까? 요 서랍을 딱 빼내가지고 신발을 이렇게 넣고, 그리고 성미를 넣으면은 흔적도 없이 싹 들어가죠. 그래서 신발 문제는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옷, 외투나 뭐 속옷, 바지 이런 거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이 의자는 못 쓰죠. 그죠? 여기는. 왜냐하면 여기 내가 앉아야 되니까. 여기 이제 운전석에 이제 공간이 있잖아요. 공간이 여기에다가 이제 막 던져 넣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뭐 제 옷, 그 다음에 집사람 옷, 나누면 뭐 굉장히 많아요. 또 갈아입을 속옷도 필요하고 수건도 필요하고 뭐. 그러니까 그런 거를 넣어놓기,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캠핑용 가방도 큰 거 사서 써보고 별짓 다 했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뭐 옷 하나 끄집어내려면, 양말 찾으려면 이게 다 뒤져야 돼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또 뭐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했냐. 자, 보면은 운전석이 이렇게 있잖아요. 운전석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주방 모듈이 여기 있는 거죠. 주방 모듈이 여기 있고, 옆에서 볼게요. 포타포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런 상태죠. 여기 테이블 이런 상태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커피포트도 뭐 다 짬박이고,
이게 운전석, 이게 핸들이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두 개를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냐면은, 이제 상자를 두 개를 만들었어요. 나무 상자를. 하나, 네, 두 개. 이렇게 만들었어요. 두 개가 이게 딸깍 떨어고 뭡니까? 올리면은 딱 고정이, 수평에 딱 맞게 고정이 돼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었고, 밑에 여기는 뭐냐면, 여기 두 쪽, 여기 두 쪽, 이렇게 총 네 칸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에요. 그 여기에는 아래쪽은 또 보면은 이제 서랍입니다. 서랍. 그래가지고 주방기구는 다 여기다가 넣었어요. 다 여기다가 넣고, 그 다음에 뭡니까? 속옷은 여기에 넣고, 겉옷은 여기에 넣고, 뭐 이불 베개 여기에 넣고, 이런 식으로 넣었어요. 그리고 요 위에다가 이제, 저 하만 카돈 오디오 올려놓고, 그리고 외투 이런 거는 요 위에, 천장이 요렇게 되잖아요. 외투는 여기 찡가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고 난 뒤부터 모든 짐이 정리가 됐어요. 정리가 돼가지고, 제 차는, 아마, 스타리아나 스타렉스 캠핑카 운행하시는 분은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스타리아나 스타렉스 캠핑카를 운행하시는 분, 이렇게 차 문 열고 들어가면은 뭐,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유튜브에 보면은 그 스타렉스나 스타리아 캠핑카 그 운행하시는 분들 유튜브 채널 뭐 들어있잖아요. 그게 보면은 뭐, 실내가 뭐 지저분합니다. 온갖 짐이 완전히 막 쌈댕이처럼 쌓여져, 막 이렇게 쌓여있어요, 짐이. 그래서 그거를 뭐, 근데 그렇게 쌓여있으면은 생활하기 진짜 불편합니다. 왜냐면 뭐가 어디 있는지 막 들이섞여 있으니까. 근데 제 차는 전혀 안 합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올겨울부터는 저도 좀 캠핑을 다니려고 그러기 때문에 차 보고 다녀요. 나중에 제가 동영상을 보여요. 제 차는 짐이 한 개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다 제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제자리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수납 공간이 넘쳐납니다. 넘쳐나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어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깨끗하게 딱 타보면은 일반적인 스타리아 캠핑카보다 차가 한 서너 배 큰 것 같아요. 거의 대형 캠핑카 못지않게 모든 짐이 다 제자리에, 원래 대형 캠핑카다 보면 완전 짐 바리바리 싸는 사람 많잖아요. 저 차는 전혀 아니에요, 전혀. 그래서 그 큰 짐과 실외용 짐은 침상 하부 공간에 싹 다 있습니다. 다 있고, 전에는, 캠핑카를, 스타리아 캠핑카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사용 케이스 몇 가지를 예를 들게요. 자, 첫 번째 사용은 뭡니까? 스텔스 차박이죠, 그죠? 밖에 안 나가고 실내에서 모든 일을 다 하는, 잠도 실내에서 자고, 요리도 실내에서 하고, 밥도 먹고, 뭐 쉬도 실내에서 하고. 그 경우에 저는 어떻게 가느냐? 그 경우에 어떻게 가냐 하면은, 그 경우에 이렇게 가요. 차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은, 침상이 이렇게 있죠? 있고, 이제, 운전석 조수석 의자가 있고, 여기에 제가 싱크 모듈이 있다 그랬잖아요. 부엌 모듈이. 그 경우에는 저는 어떻게, 집에서 출발을 할 때, 요 수납 박스 두 개를 가져갑니다. 그 어디에 여기에 가져가요, 여기에. 여기에 박스를 이렇게 가져갑니다. 옆으로 나란히. 그래가지고 도착을 하잖아요. 차박지에 또 도착을 하면은 뭡니까? 이 두 개를 여기에 설치를 합니다. 여기에 설치를 하면은 한 개, 두 개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럼 여기에는 이제 없어졌으니까 전체가 뻥 뚫린 침상이 되는 거예요. 광활한 침상이 되죠. 포타포티는 이 안에 들어있죠. 그 다음에 조수석 의자를 돌립니다. 90도로 돌리면은 조수석 의자가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스텔스 차박 준비 끝난 거예요. 그리고 광활하게 넣습니다. 모든 짐이 정리가 되어 있고 깨끗합니다. 속이 텅 비어 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은 밤 되면은 실제로 보면 차가 상태가 이렇게 세팅이 끝나면 상태가 이렇게 됩니다. 차가 상태가. 조수석 의자는 뒤로 돌아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죠. 운전석이. 그리고 여기에 이제 수납 공간이 한 개, 두 개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부엌 모듈이 있고, 그거는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포타포티는. 그리고 침상이 있죠.
이렇게 딱 되세요. 그러고 난 데는 뭡니까? 이렇게 루프탑 텐트를 올리면 됩니다. 올리면은 여기 바닥에는 뭐 탄소 매트가 깔려있고 여기도 탄소 매트가 깔려있어요. 그리고 무시동 히트 있고 그러면은 이제 밤 되면은 이제 집사람은 여기서 자고 저는 여기서 잡니다. 그럼 뭐 굴러다니는 애들이 엄청나게 넓어요. 엄청 대형 캠핑카 못지않게 실내가 넓습니다. 단지 이제 답답하죠. 덩치가 커가지고. 그거 이외에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굉장히 편리해요. 그리고 모든 게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제 차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옵션을 하나 차 주문할 때 넣었어요. 그게 뭐냐, 아웃트리거가 있습니다. 제 차는. 중요한 옵션 아웃트리거. 이거의 중요성을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뭐냐면은 이 차가 이렇게 스프링이 있으니까 차가 이렇게 사람이 움직이면 꿀렁꿀렁합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캠핑을 가면은 둘이 이제 스텔스를 하면은 한 명이 이렇게 뭡니까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옆에 사람이 멀미해요. 왜냐면 차가 막 움직이니까. 특히 이제 멀미가 언제 심하냐면은 제가 1층에 있고 집사람이 2층에 올라가 있다. 그러면은 집사람 진짜 멀미해요. 막 이렇게 구역질해요, 진짜. 왜냐면 제가 움직일 때마다 차가 전체가 뭐 루프탑이 막 흔들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웃트리가 있습니다. 아웃트리가 뭐냐면 여기에 이게 이렇게 뭐냐 빙빙 돌려가지고 나사 돌려가지고 이게 뒷부분을 이렇게 올릴 수가 양쪽에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차에 이제 바닥에서 기둥이 쭉 올라와요. 올라오면은 차를 위에 살짝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차의 수평도 맞추고 차가 이제 꿀렁거려도 안 움직입니다. 이게 굉장히 간단한 옵션인데 이게 굉장히 뭡니까 중요해요. 굉장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 루프탑이 이제 사주식이거든요. 사주식이기 때문에 전체가 이렇게 평행하게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안에서 성인 2명이 조그만한 상을 펴놓고 마주 앉아서 차를 마시거나 라면 먹을 수 있을 정도가 돼요.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전동이 아니고 수동입니다. 손으로 밀어 올려야 돼요. 근데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여자분은 못합니다. 남자인 저도 기억할 정도로 무거워요. 그런데 크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동이 아니고 수동이기 때문에 제 차의 그 루프탑 텐트는 되게 높이가 낮아요. 그 딱 루프탑을 내려버리면은 차 전체가 짐을 싣든 안 싣든 간에 무조건 2m10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도 그 지하 주차장에 못 들어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모든 지하 주차장이 다 들어가요. 오히려 옛날에 제가 이 차를 타기 전에 펠리세이드 탔는데 펠리세이드보다 그전에는 에쿠스를 탔고 에쿠스나 펠리세이드보다 지금 현재 스타리아 캠핑카가 지하 주차장 훨씬 잘 들어가요. 주차하기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에쿠스는 폭이 굉장히 넓거든요. 폭이 일반 차량보다 한 20cm, 30cm 넓어요. 그 다음 펠리세이드도 폭도 넓고 길이도 길죠. 그런데 스타리아는 높이는 조금 높은데 폭이나 길이는 작아요. 그래서 오히려 스타리아가 더 잘 들어갑니다. 저 주차장에. 그 다음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옵션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회사가 비양심적이고 망해서 문제지. 제가 봐서는 유니캠프 명차 맞습니다. 진짜 명차입니다.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이제 루프탑에 플라이가 있어요. 루프탑 전용 플라이가 있습니다. 유니캠프 루프탑 전용 플라이가 있어요. 가격도 그렇게 안 비싸게 주고 샀어요. 이거를 이제 루프탑을 쓸 때는 반드시 이걸 저는 뒤집으십니다. 뒤집으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겨울에 그 루프탑이 아무래도 추울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외기가 막 들어오니까 밑에서 이제 무시동 히트 열기가 위로 올라옵니다. 여기 구멍이 있어가지고 위로 이렇게 열기가 올라와요. 올라와도 그래도 뭐 영하 18도 정도 20도 되면은 그 위에는 좀 춥습니다. 추워요. 그런데 루프탑 플라이를 딱 씌워버리면은 뜨뜻합니다. 진짜 거의 한 30도까지 올라가요. 그 플라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결로도 안 맺히고 더 좋은 거는 뭐냐면 비와도 괜찮잖아요. 그 루프탑 텐트가 이제 방수가 된다 그러더라도 제가 봐서는
완전하게 방수는 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래도 방수천이지만은 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이 이제 계속 이제 폭우 속에 이제 노출되면은 습기가 아무래도 안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결로가 맺힙니다. 그래서 루프탑 플라이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는 진짜 좋은 거예요. 정말 짱입니다, 짱. 그 루프탑 플라이만 딱 쳐버리면은 한겨울에도 뭐 뜨뜻하면 덥습니다. 제 차는 무시동 히트를 실제로 제가 옛날에 차 뽑자마자 그 오대산으로 갔습니다. 오대산에 가가지고 이제 산속에서 주차를 했어요. 미쳤죠.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무서워 죽는. 무섭더라고요, 산속에. 근데 그때 온도가 얼마였냐면 영하 18도였습니다. 영하 18도에 주차를 해놓고 이제 집사람하고 둘이 잤는데, 저는 자고 집사람 잤는데, 중간에 한 새벽 1시쯤 돼서 일어났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완전히 그 실내 온도를 보니까 실내 온도 34도인가 그래요. 34도인가 그래요. 너무 더워가지고 결국은 새벽 1시에 일어나가지고 끄고 그 다음에 뒷문을 열었습니다. 뒷트렁크 문 열고 그래가지고 빨가벗고 팬티만 입고 겨우 잠들었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무시동 히터 성능 끝내준다. 진짜. 정말 더운 게 문제지. 환상입니다, 환상.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유니캠프가 망했는 제일 큰 이유가 루프탑 리콜이 엄청나게 돌았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차가 이렇게 있고, 루프탑이 있는데, 옆에면 이제 천과 우레탄이죠. 근데 이게 지붕이 이렇게 있죠. 이 지붕이, 원래는 뭘로 만들어야지 되냐면 FRP로 만들어야 돼요. 원래는 정석은 FRP로 만들어야 되는데 유리섬유죠, 그죠? 이렇게 만드는 문제는 뭐냐면 비용이 비싸죠, 그죠? 왜냐하면 FRP는 풍 찍어내는 게 아니고 일일이 뭡니까? 사람이 다 아줌마들이 이렇게 레진하고 유리섬유를 척척하면서 만들어야 돼. 그래도 비용이 비싸니까 유니캠프 그 사장이나 그 직원들이 뭡니까? 제가 봤을 때 엔지니어링 지식은 아예 없어요. 아예. 그냥 일반인이야, 일반인. 그러다 보니까 FRP가 뭔지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플라스틱으로 찍은 거예요. 플라스틱으로. 일반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예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보면 플라스틱이 이 정도 사이즈 되면 금융 비용만 한 5억씩 일하거든요. 제대로 만들면은. 근데 돈을 아끼려고 어떻게 했냐면 얘네들이 금융을 갖다가 어디로 했냐면은 중국에다가 이제 주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이 제대로 하면 5억 정도 드는데 중국에서 맡기면 금융 비용은 2, 3천만 원밖에 안 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부 아니라 이제 중국에다가 생산을 맡긴 거예요. 얘네들. 중국에서 생산한 것 같아요. 제가 봐서. 그게 확실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중국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플라스틱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플라스틱을 뭐냐면은 그 얇고 깨지는 플라스틱을 쓴 거예요. 그 플라스틱이 보면은 이런 경우에는 플라스틱 질긴 걸 써야 돼요. 안 깨지고 이렇게 찐득찐득한 플라스틱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뭐 충격하고 휘어지기도 안 깨지거든요. 근데 문외한이니까 지식이 전혀 없으니까 얇고 깨지는 플라스틱을 썼는데 거기다가 뭘 했냐면 또 하늘에 별을 보게 하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했냐 여기다 강화유리를 넣은 거예요. 천장에다가. 근데 강화유리가 굉장히 무겁거든요. 더구나 또 유리를 붙이려면 프레임이 있어야 돼. 프레임이 또 되게 무겁죠. 프레임은 그걸로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은 근데 프레임을 이제 플라스틱에다가 유리를 바로 붙이면은 안 되니까 못 버티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한 거예요. 얘네들이 지붕이 됐으면은 옆은 뭐 천과 우레탄이니까 상관없고 그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프레임을 이렇게 만든 거야. 알루미늄으로 프레임을 만들고 여기다가 이제 강화 유리를 붙이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을 이렇게 붙이고. 근데 알루미늄 전체를 한 게 아니에요. 전체를 한 게 아니라 다시 그려야 되겠다. 플라스틱 프레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중국에서 주문한 그게 있고
여기다가 알루미늄 보강들을 이렇게다가 리베스로 붙이고 여기도 보강들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유리를 붙이고 강화 유리를 붙이고 이제 실리콘으로 싹을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강화 유리니까 투명하니까 햇볕이 이제 쏟아지니까 이 아래쪽에다가 또 뭘 했냐면은 이 밑에다가 허니콤 블라인드를 또 알루미늄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허니콤 블라인드를 이렇게 매단 거예요. 예, 매단. 이게 또 무게가 상당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얘 무게가 상당하고 얘 무게도 유리가 무겁잖아요. 상당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플라스틱, 이 전체 무게를 다 하중을 받는 게 이 플라스틱, 싸구려 플라스틱이 깨진 플라스틱. 그래야 되니까 왜 되느냐. 이래가지고 출하를 했는데, 한 몇 달 지나면서 얘들이 쪼개지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막 수백 조각으로 다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를 물이 새겠죠. 뭐 난리가 나는 거죠. 뭐 물이 뭐 사진 보면 줄줄 새고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얘네들이 온갖 수를 다 썼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방법은 한 개밖에 없는 거야. 이 걷어내고 FRP로 바꿔주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하면은 비용이 얼마인가? 제가 생각해도 한 2, 300원 나와요. 300원. 유니캠프가 2, 300원 있을 리도 만무하고, 그때 이미 유니캠프가 뭐, BC 뭐 400억, 500억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산 선고를 한 거예요. 포기한 거죠. 그래서 보면은 그 이후에 왜 됐냐면은 이제 그 유니캠프가 망하고 이제 AS를 인수받은 업체가 무료가 아니죠. 유료죠. 유료로 FRP 차를 몰고 가면 이제 FRP로 바꿔주는, 지금은 뭐 가격이 떨어졌겠죠. 초기에는 800만 원을 받고 이제 FRP로 교체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800만 원이면 완전히 루프탑 만드는 비용이죠. 그죠? 그게 이미 루프탑에다가 돈 1000만 원 지불했는데 800만 원 또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느냐. 저 같은 경우에 800만 원은 안 썼습니다. 안 쓰고 어떻게 했느냐. 안 쓰고 어떻게 했냐면은 일단은 허니콤 블라인드는 걷어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무게가 너무 무겁고 그리고 또 하늘에 별 볼 일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이제 2단계로 했습니다. 1단계로 시도해보고 1단계로 부족하면 2단계 하려고 했어요. 일단은 허니콤 블라인드를 걷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시도로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강화 유리는 그대로 냅두고 이제 강화 유리를 내둔 상태에서 보강을 해버렸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이렇게 돼 있을 겁니까? 알루미늄 프레임, 그 플라스틱 프레임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강화 유리잖아요. 그럼 아래 위를 갖다가 보강을 하는 거예요. 아래 위를. 그리고 프레임도 보강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떻게 했느냐는 제가 이거는 기밀입니다. 이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건 국가 기밀입니다. 그래가지고 보강을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보강을 해버렸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 이 보강을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 단열이 한 5cm 정도 단열이 됐어요. 보강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도 그냥 그 단열을 한 겹으로 한 게 아니라 5cm짜리 단열재를 한 개를 쓴 게 아니라 단열재를 한번 10겹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 단열 효과가 5cm 한 개보다는 단열재 10겹으로 하면은 왜 되느냐면은 단열 효과가 한 데시벨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보강을 하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는 다시 또 뭡니까? 방수 또 그 메탄을 왕창 또 도포를 했어요. 그것도 3겹으로. 도포를 하니까 제 차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떠냐.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이제 재료들이 드러났을 겁니까? 재료들 아래쪽에는 뭐냐면 세무를 사가지고, 세무천을 사가지고 쫙 붙여줍니다. 그리고 완전히 꼭마치 차가 원래 스타리아가 현대에서 출고될 때 천장처럼 그렇게 돼요. 제 차는. 그리고 뭐 당연히 뭐 구보강화의 탱크처럼 이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방수가 완벽하기 때문에 뭐 제 차는 짱짱해요. 뭐 폭우 속에도 차박대보고 별짓 다 해봤는데 일체 뭐 전혀 없고, 더 황당한 거는 뭐냐면은 이게 단열이 어마무시하게 잘 돼가지고 한여름 땡빛에 제가 이제 루프탑 올리고 있어 봤거든요. 있어 보니까
한여름에도 선선해요. 제 차는 그전에는 루프탑 올리면 안에 완전 한여름에 완전 땡볕에 세워 올리면은 실내 온도가 45도 이렇게 올랐는데 제 차는 한여름에 이제 플라이 안 씌우고 그냥 땡볕에 한번 해봤어요. 보니까 선선해요. 전혀 열기가 없고, 그리고 그 창문도 이렇게 열으면 이제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막 시원해요. 단열 끝내준다. 그 한겨울에도 뜨뜻해요. 무시동 히터 안 틀어도 뜨뜻합니다. 그러니까 무시동 히터 안 틀어도 그냥 루프탑 올리고 플라이 딱 치면은 뭐 위에는 단열, 히트가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단열이 잘 되죠. 그래, 완벽합니다. 근데 제가 2단계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1단계로 해보고 만약에 그래도 안 되면 이래도 부족하면 제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걷어내버리고 유리도 걷어내버리고 여기다가 이제 FRP를 제가 직접 추천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1단계가 너무 완벽하게 성공해버린 바람에 그럴 필요가 없어졌죠. 자, 하여튼 저는 시간이 좀 깁니다만은 스텔스 차박은 할 때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제 차는 운전석에 이제 쌓는 선반장이라고 그럴게요. 선반장 박스 2개는 싣고 갑니다. 싣고 가서 차박지에 도착하면은 싣고 간 선반장 2개를 운전석에 설치를 하고 조수석은 뒤로 돌리고 그 다음에 루프탑 올리고 아웃트리거 내리고 그 루프탑 텐트에 플라이 딱 치면은 차박 완료입니다. 준비 완료. 완전 풀 피칭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실내는 완전하게 정리되어 깨끗합니다. 이게 첫 번째 활용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제일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이번에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장비를 이번에 풀리 세팅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그 다음에 포타포티는 뭐 당연히 가져가야죠. 그죠? 포타포티는 항상 가져가는 겁니다. 별도로 얘기 안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멀티 모듈은 원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여기 이제 선반 박스는 안 가져갑니다. 선반 박스는 안 가져가고, 침상 위에다가 이제 지저분해지니까 오염이 안 되니까, 그러면 저는 평소에 왜냐면 2열의 의자를 평소에 세워놓습니다. 이렇게. 이동할 때는 항상 이렇게 세워놔요. 잘 때에는 세워놔요. 왜냐하면 이렇게 세워놓으면 집사람은 여기 앉고 나는 이렇게 앉아 마주보면서 이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다 하거든요. 근데 이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상당히 넓죠. 1.8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방수포를 이제 다이소에서 사는 방수포를 이렇게 깝니다. 이렇게 깔아요. 이렇게 깔고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다가 뭘 가져가느냐 하면은 이제 텐트. 반타곤 맥스를 사용해요. 반타곤 맥스 텐트. 그 다음에 이제 스노피크, IGT 테이블, 그 다음에 이제 의자 2개. 저희는 항상 둘이 다니니까. 그 다음에 야침, 티콧 야침 하나. 그 다음에 엑스패드 자충 매트 하나. 그 이외에 이제 기타 등등 이제 흔히 말해서 캠핑용 짐이죠. 캠핑용 짐을 갖다가 싹 다 어디 있으면 여기 실는 거죠. 여기에 싣고는 갑니다. 그럼 가는 동안에 집사람이 양치를 하거나 커피 마시거나 이럴 때는 이게 이제 늘 세워지니까 여기에 앉아가지고 차에 타고 가다가 저는 운전하고 여기 앉아가지고 커피 한 잔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컵라면 데피고 여기서 하면 되죠. 앉아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 자, 차박지에 도착했다. 자, 두 번째는 오토 캠핑입니다. 오토 캠핑. 차박지에 도착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차를 주차를 하고 차 옆에다가 이제 반타곤 맥스 텐트를 칩니다. 텐트를 치고 여기다가 이제 아까 얘기했는 이제 뒤에 침상 위에 실었던 짐을 다 세팅을 하는 거예요.
전부 세팅을 하고, 그러면은 차의 침상은 깨끗해지잖아요. 텅 비게 되잖아요. 그리고 뭐 방수포도 걷어버렸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포타포틴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놀 때 잠들기, 또 하나 빠졌죠. 뭐 굉장히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그 화목난로는 이제 그거 씁니다. 두엘로 맥스 3 티타늄 난로 큰 거. 화목난로도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화롯대도 가져갑니다. 화롯대는 뭡니까? 독일제 뭐죠? 그거 씁니다. 그리고 뭐 장작도 다 이제 침상 위에서 실리겠죠. 그래가지고 도착하면 하여튼 그런 물건들을, 그 캠핑용 물건들이죠. 싹 다 여기에 세팅을 합니다. 화목난로도 세팅을 다 하고 난 뒤에, 이제,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그냥 여기서 놉니다. 그냥 여기서 밥에 먹고, 음악 듣고, 뭐 인터넷 하고, 그리고 불장난 하면서 놉니다. 놀다가, 그 다음에 밤에 잘 때는 여기는 뭡니까? 이게, 그 텐트 이제 닫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뭡니까? 그 경보기, 그 보안 경보기 이제 세팅해놓고, 알람이죠. 침입 알람 세팅해놓고, 여기서 이제 발 씻고, 이렇게 들어오죠. 들어와가지고, 물론 이제 이걸 세팅하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루프탑 텐트도 당연히 올려놓죠. 올려놓고, 플라이도 쳐놓고, 아우트리그도 빼놓습니다. 잘 준비를 미리 다 하는데, 그죠? 그런 뒤에 여기서 히터 들고, 무시동 히터 들어놓고, 이제 잠은 여기서 자는 거예요. 놀기는 여기서 놀고. 이게 제일 완벽해, 이게. 왜 그러냐면은, 비가 오거나 너무 춥거나 이럴 때는 스텔스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스텔스가 더 좋죠. 근데, 스타리아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게 답답해요, 진짜. 너무 답답해요. 너무 답답하고, 그리고 또 계속 실내에서 쓰지를 못하니까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스텔스 착용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토 캠핑을 하면은 마음껏 즐기면서도 이제 잠자리는 되게 안락하고 편하게 자죠. 유일하게 못하는 건 한 개, 샤워만 못해요. 샤워만. 발 씻고 세수하고 여기서 다 하면 되거든요. 샤워만 못하고 나머지는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완벽한 활용 방법 같아요. 가장 완벽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도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리조트 여행. 저희는 호텔 여행은 안 합니다. 이제 호텔을 워낙 싫어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리조트 여행을 해요. 그 리조트 여행을 할 때도 스타리아 캠핑카가 굉장히 잘 쓰입니다. 사실 저희가 스타리아 캠핑카를 사가지고 스텔스 캠핑은 몇 번 안 해봤습니다. 한 5번밖에 안 해봤어요. 안 해봤고, 오토 캠핑은 아직 안 했어요. 왜냐면 이 장비를 이제 샀기 때문에. 이제 장비가 그 시릴 1200 페니터 요거 하나만 더 사면 이제 스텔스 캠핑 장비를 완전히 갖춘 겁니다. 이번에 한 500만 이상 쓴 것 같아요. 거의 그러니까 지금까지 차 사가지고 한 99%는 리조트 여행할 때 사용합니다. 이게 SUV나 이런 거보다 스타리아 캠핑카가 진짜 좋아요. 리조트 여행할 때. 왜 그러냐면은 그 리조트 여행을 할 때 그 짐이 많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항상 취사만 하거든요. 취사 리조트만 저희는 방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집사람이 건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겨울 되면 집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게 초대형 가습기, 그 다음에 전기요, 퀸사이즈 전기요, 그 다음에 이번에 것도 샀는데 엑스패드 퀸사이즈 그 자축 매트, 이 세 가지는 저희는 무조건 가져가야 돼요. 그것만 해도 짐이 꽤 되거든요. 그 이외에 이제 취사도구, 뭐, 기타 등등 다. 그래서 토로박스 3개를 샀어요. 토로박스. 72리터짜리 2개, 3개를 사가지고 그림을 그릴게요. 이게 참고로 삼으십시오. 이게 되게 좋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토로박스 3개를 사고, 뭐, 토로박스가 장점이 있게 적층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스탠리 카트도 샀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 토르박스 75리터죠. 75리터짜리가 스탠리 카트에 딱 맞습니다. 완전 맞춤형이에요. 딱 맞. 그리고 적층을 나오면 얘가 또 서로 딱 낑기죠, 그죠? 딱 고정이 될 때 흔들리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토르박스 3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가져가는 게 뱀켈 냉장, 뱀켈, 아이스박스, 소프트 아이스박스. 요게 저희의 리조트 여행의 기본적인 짐이에요. 그럼 짐에서 뭡니까? 한 개는 옷가지입니다. 속옷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또 한 개는 뭐냐면은 이제 소모품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라면, 과자, 그 다음에 뭡니까? 종이컵, 이런 것들, 소모품이고, 또 한 개는 뭡니까? 장비입니다. 장비류. 예를 들어 커피포트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평소에 요거는 늘 집에 여행 창고가 있어요. 여행 전용 창고 방 하나를 비워서 오로지 여행짐만 넣어놓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거는 늘 넣어져 있습니다. 넣어져 있기 때문에 여행을 갈 때는 어떻게 하느냐. 집사람은 그냥 여기 옷하고 속옷하고 이런 거 여기 채워놓고 아이스박스에 부식만 딱 채워놓으면은 여행 준비 완료입니다. 들고 뛰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아까 얘기했죠. 항상 이동 때 차 모드는 이겁니다. 이렇게. 요 뒤에 침상 위에 여기에다가 토로박스를 넣는데 어떻게 넣냐면 진짜 희한해갖고 맞춤형입니다. 위에서 이래 보면은 이제 2열에 이제 의자 하나 세워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침상에 여기가 이제 짐 싣는 공간이에요. 신기한 게 뭐냐, 토르박스가 3개가 딱 맞습니다. 이게 넘어오는 이제 완전 맞춤이 꼭 낍니다. 남으면 막 이렇게 차가 이동하면 흔들리는데 흔들리지도 않아요. 이제 꼭 끼기 때문에. 그리고 뭡니까, 여기에다가 3개 딱 끼워 넣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에다가 아이스박스, 뱀켈 아이스박스 위에 올리고, 그 다음에 스탠리 카트, 핸드카트 접어가지고 딱 얹으면은 여행 준비 딱 끝나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러다가 중간에 커피 끓여 먹고 이러는 거는 이제 집사람이 이제 뒤로 갔다 갔다 하면서 끓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도착했다. 콘도에 도착했잖아요. 리조트에 도착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체크인하고 주차 딱 하고, 이제 객실에 가장 가까운 주차장에 엘리베이터 앞에 주차를 한 다음에 이동할 때처럼 핸드카트 뒤트렁크 딱 열고 핸드카트 스탠리 핸드카트 딱 펼치고 토르박스 착착착 얹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벤켈 아이스박 딱 얹이고 차문 딱 닫고 끌고 올라가면 돼요. 진짜 천국입니다. 진짜. 그전에는 진짜 불편했거든요. 이 많은 짐을 다 들어오면은 짐이 하여튼 10대 개예요. 10대 개. 더구나 카트를 안 가져가니까 콘도에 있는 카트를 쓰려면 또 본관까지 가야 되거든요. 또 집으로 올 때도 뭡니까, 카트 가지고 와가지고 카트 가지고 이제 주차하고 뭡니까, 객실 사이를 대여섯 왔다 갔다 하면서 짐을 다 옮겨야 되잖아요. 지금 한 방에 끝나는, 한 방에. 진짜 편해요. 근데 이게 스타리아 캠핑카가 이제 침상 위에 짐 실을 수 있는 공간이 워낙에 크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그게 작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 이제 리토르트 식품이나 컵라면, 햇반 이런 거는 제가 평소에 늘 보면은, 얘기했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 차는 넓은 서랍 하나 있고 좁은 서랍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이것도 제가 칸막이를 만들어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종류별로 다 있어요. 햇반, 라면, 리토르트 식품, 그 다음에 티슈 이런 거 소품도 싹 다 있어요. 그러면 여행을 하다가 이제 리조트에 가가지고 하다가 집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미역국 리토르트 3팩만 갖다 줘, 햇반 2개 이러면 알았어 이러고는 내려와가지고 뭡니까, 딱 꺼내가지고 그냥 갖다 주면 돼요. 그래서 이게 스타리아가 아니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편리하게
여행을 못 다닙니다. 그 실제로 저희는 스타리아 캠핑카를 1억 1천만 원에 사가지고 스텔스 차박도 거의 안 하고 또 캠핑은 아예 안 하고 있지만 요 리조트 여행에서 워낙에 편리하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뭐 1억 1천만 원 중에서 한 2, 3천만 원은 본전을 뽑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지금 원래는 바빠서 안 되고 작업실 공사가 어떡하나 원래 끝내려고 그러기 때문에 또 일을 벌리면은 또 작업실 공사 또 늘어지니까 또 1년 뒤로 미뤄지니까 하여튼 제가 작심하기를 작업실 공사 완료 전까지 아무것도 안 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사고를 안 치기로 했어요. 그 작업실 공사가 웬만큼 큰 공사 다 끝나면은 즉시 저는 이제 카운티 캠핑카를 살려고 그래요. 지금 업체도 다 봐놨고 지금 다 해놨어요. 이제 유일하게 결정해야 되는 거는 새 차를 사서 개조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남들 하는 대로 중고할 것인가. 근데 새 차를 사서 개조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차는 제가 봐서는 사가지고 뭐 제가 운전을 못하는 80대 중반까지는 제가 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뭐 한 4천만 원 더 주고 새 차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그거 외에는 지금 다 결정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다면은 저희가 둘이 사는데 캠핑카 2개잖아요. 스타리아 캠핑카 하나, 또 카운티 캠핑카 하나. 그래서 전에는 이제 카운티 캠핑카를 저는 팔라고 그랬어요. 팔아가지고 처분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카운티 캠핑카 대신 그 기아에서 요즘 나오는 거니 타스만을 사고 그 다음에 카운티 캠핑카는 카운티만 쓰겠다 이렇게 원래는 했었는데 요즘은 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냥 스타리아 캠핑카는 계속 가지고 있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스타리아 캠핑카가 너무 편리한 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계획은 내년이죠. 내년에 카운티 캠핑카하고 스타리아 캠핑 둘 다 운영을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까지는 리조트 여행만 했는데 리조트 여행만 계속 한다면은 이제 그 사실 타스만이 더 좋은데 카운티 캠핑카로는 이제 여러 가지 또 제약 요소가 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예를 들어 오토 캠핑이나 스텔스 차박 할 때 카운티 캠핑카가 불편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불편할 수도. 그리고 또 오토 캠핑은 나름대로 또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여행을 다닐 때는 카운티 캠핑카를 가지고 나가고 그게 아니라 살짝 캠핑 비슷하게 여행을 하고 싶을 때는 제 생각에는 차라리 스타리아 캠핑카가 더 좋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마음이 있어서 바뀌어가지고 스타리아 캠핑카를 그냥 처분하지 말고 계속 사용을 하자. 이렇게 지금 마음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타리아 캠핑카를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은 이제 용도가 스텔스 차박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이제 오토 캠핑 하시든지 아니면은 뭐 그냥 리조트 여행을 하시든지 이 세 개 다를 다 사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경우 각각에 대해서 가지고 가야 되는 짐과 어떻게 넣어가지고 가지고 가면 되는지를 요약을 좀 해봤어요. 이게 뭐 뻔한 거를 왜 얘기하나 그러겠지만 이게 사실은 몇 년 동안 노하우가 쌓여가지고 최적화된 거예요. 최적화. 그리고 이것도 사실 실제로 해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노하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노하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부분 그 스타리아 캠핑카나 스타리아 캠핑카를 구입을 하실 때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확신합니다. 나는 거의 뭐 스텔스 차박을 대부분 할 거라고 이제 장담해요. 대부분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막상 해보시면은 스텔스 차박은 거의 안 하게 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예를 들어 차박을 100번을 나가면 제가 스텔스는 아마 10번도 안 하게 될 게 그게 확실해요.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어떤 예외냐면은 여성분들이 혼자 갈 때는 스텔스에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은 여성분들한테는 스타리아라는 차의 사이즈가 남자들한테 이제 솔라티 정도 사이즈예요.
솔라티 캠핑까지 못 사시는데, 여자분들한테. 덩치가 작으니까. 그래서 남자가 솔라티 캠핑카를 가지고 혼자 여행 다니면은 충분히 넓잖아요. 그래서 스텔스 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충분히 만족스럽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자분들 중에서 체구가 작은 분이 마찬가지로 차박을 다닐 때는 스텔스를 굉장히 만족하실 거예요. 근데 그거 이외에는 스텔스 몇 번 해보고 난 뒤에 포기하실 게 불보듯 뻔합니다. 왜? 답답합니다. 너무 답답해요. 쓰지도 못해서 허리 아파 죽겠고, 특히 이제 저처럼 땀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샤워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내가 저처럼 이미 이제 스타리아 캠핑카나 스타렉스 캠핑카를 이미 가지고 있으면은 최고의 활용도는 오토 캠핑입니다. 오토 캠핑. 그것도 노지의 오토 캠핑도 좋고, 그 다음에 노지보다 더 좋은 거는 캠핑장 오토 캠핑입니다. 캠핑장. 왜냐하면 캠핑장에서는 샤워가 되잖아요. 아니면 노지에서 샤워 하루 이틀 참고 노지에서 오토 캠핑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거 이외에 이제 그거 이외에 근데 이제 노지 오토 캠핑을 할 때는 또 제약 요소가 있죠. 예를 들면 해변에 뭐 공영 주차장에는 또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공영 주차장에서는 뭡니까 요리도 못하고 문제는 의자나 이런 거 못 꺼내 놓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동해안 해안이나 이런 데는 원천적으로 안 되죠. 그래서 뭐 강가나 이런 데 진짜 노지 이런 데 이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노지 오토 캠핑보다는 오히려 오토 캠핑을 한다면은 캠핑장 오토 캠핑을 더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게 뭐냐면은 생짜배기로 승용차에 텐트와 캠핑짐을 싣고 캠핑장 오토 캠핑 가는 것보다는 환상적으로 편합니다. 환상적으로. 왜? 첫 번째는 이제 짐의 상당 부분이 이미 늘 차 안에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잠은 뭡니까? 불편한 텐트에서 잘 필요 없죠. 그냥 차 안에서 자면 되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뭐 잘 때 냉방이나 난방 필요 없다 이거죠. 그죠? 그 냉난방용 짐을 가져갈 이유는 없다 이거죠. 겨울 같은 경우는 다 팬이 때는 필요 없죠. 그냥 깨있을 때는 그냥 화목난로로 불장난이나 하다가 화목난로 켜면 충분히 따뜻하니까 잘 때는 뭡니까? 그냥 화목난로 꺼버리고 차 안에서 무시동이 틀어놓고 자면 되죠. 그래서 오토 캠핑을 하면은 이제 캠핑족 중에서는 울트라 럭셔리 캠핑이 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스타리아 캠핑카의 가장 본전 뽑는 여행 방법은 뭔가 오토 캠핑입니다. 오토 캠핑. 이거 몇 번 하고 나면 제가 무슨 돈은 투자가 안 할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자, 오늘 뭐 내용이 상당히 길었는데 중간에 끊기 모여가지고 오늘 좀 길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제가 생각을 해보고 만약에 좀 더 스타일 캠핑카에 대해서 얘기할 게 있으면은 뭐 스타일 캠핑카 관련으로 영상을 만들 테고, 그게 아니면은 이제 카운티 캠핑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뵈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목수였습니다.